1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협의라고 적혀 있죠. 내고가 더 가능하다는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지금 시기에 웬만하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MZ세대 부의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수영강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14억대 아파트가 7억대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어떤 권리 분석상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타경 3972 사건. 자, 부산에서는 가장 부촌인 해운대구 다음에 뭐 어떤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수영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15억의 감정가로 작년 여름부터 진행되었다가 유찰됐다가 변경됐다가 이걸 계속 좀 반복하다가 다시 2022년 10월에 15억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무슨 사유인지는 사실 저희에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낙찰이 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평수는 56평입니다. 34평이 가장 작은 평수예요, 이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제일 큰 평수가 97평까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수영강을 끼고 산책길이 있어요. 걸어 다니기 되게 좋고 전망은 부산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뷰가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되게 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 하나라서 2월 20일에 6회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지하철역은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인접해서 지하철역을 가거나 할 때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뛰어넘는 이 바다 뷰가 아주 특화된 곳이고 주변 센텀시티나 수영 그리고 강안리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센텀시티만 가더라도 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 등을 좀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강변 라인에는 이처럼 수영만 아이파크 이외에도 센텀 비치 푸르지오, 그 다음에 롯데캐슬 자이언트 등의 아파트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의 특징은 약간은 불편한 교통편과 오래된 연식을 뛰어넘는 수영강 그리고 강안대교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강점이에요. 이 수영강과 강안대교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랑 연식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식은 06년식으로 17년 정도 됐네요. 내부는 다들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하시지만 어찌됐든 지어진 연식은 지금 기준으로 꽤 오래된 건 팩트죠. 대신 층수가 아주 로얄층인 것 같아요. 보기 드물게 매물도 잘 안 나오는 층수인데 30층 중에 27층입니다. 사실 타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뷰를 보게 되면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오른쪽이 수영강이랑 강안대교가 보이는 라인입니다. 가리는 것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 뷰가 뻥 뚫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채무자, 집주인이죠. 이분이 직접 거주를 하는 걸로 일단은 보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싸게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등기부 내용이 아주 복잡한 것으로 좀 보여요. 물론 근데 우리는 이 투자자 입장이나 경매를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사연과 내막을 아는 것이 도움되는 것보다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뜯어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김새땡 씨와 황현땡 씨가 소유권의 절반씩 가지고 있었고 김새땡 씨의 지분의 압류 등 문제가 조금 생기고 이후에 황현땡 씨의 지분에도 다른 권리 문제가 생긴 사건이에요.
이거랑 별개로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5월 22일에 신한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면서 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는 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복잡한 문제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말소 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연체된 관리비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영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기준으로 한 7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다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얼마인가요? 다행히 같은 동에 고층 매물이 올라와 있어서 시세를 조금 비교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원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매물이 조금 없거나 실거래가 없으면 당장의 어떤 손품으로 비교군을 잡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이 물건은 같은 동에 매물이 나와 있어서 그게 조금 수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세를 보니까 11억 3,5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협의라고 적혀 있죠. 내고가 더 가능하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에 웬만하면 내고가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2년간 거래가 딱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른 시점이 2020년 10월 전후로 잡을 때 비슷한 가격에 8억 7천만 원에 4달 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층수를 보호하니까 우리 층이랑 가격 차이가 꽤 나긴 하겠지만요. 뷰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어떤 매물이었는지, 그리고 수리 상태랑 뷰, 선호도 등의 히스토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어떤 최저가부터 시작되는 금액은 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나 대출 여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 차례 한번 참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부비게이터의 블로그와 카페에 찾아오시면 경매와 관련된 내용과 강의 내용들이 모두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랑 카페에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게이터였습니다.